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송대주기법 제55강 전치사인의 5번째 시간이면서 전치사인의 개념체화 3번째 시간입니다. 자, 곧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전치사인은 안이라는 개념에서 속과 그죠? 속과 겉을 갖다가 모두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죠? 속과 겉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속과 겉을 갖다가 대비해 봤을 때 겉을 봤을 때는 안에 내부를 갖다가 볼 수 없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일정한 상태를 갖다가 드러낼 뿐이죠. 보여줄 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겉을 표현한 전치사인은 움직임이 없는 상태를 갖다가 표현합니다. 겉을 표현할 때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 속에는 겉으로 드러난 일정한 뭔가 고정된 변화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 내부에서는 부단한 어떤 움직임이 있다, 이런 이야기죠. 이건 우리 인체만 봐도 그렇죠. 우리 인체만 봐도 물론 우리가 대화를 할 때 겉으로 입의 움직임이라든지 눈동자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지만 겉으로도 일단은 우리가 육체를 봤을 때, 바디를 봤을 때 겉으로 드러나는 그 겉모습만 볼 수 있을 뿐이지 그 안에 많은 어떤 심장이나 소화기관이나 여러 장기들이 열심히 자신의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은, 이런 움직이고 있는 모습은 볼 수가 없죠. 그죠? 겉만 봤을 때는. 그런데 내시경을 한다든지 그렇게 우리의 인체 내부를 갖다 들여다봤을 때는 그 안에서는 부단하게, 그죠? 부단하게 우리 장기 외에 우리 인체에 같이 함께 살고 있는 많은 생명체들이 부단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까지 다 관찰이 되죠. 그러니까 이 역시 겉으로 드러난 상태를 갖다가 표현하는 거와, 그리고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단한 어떤 움직임, 이동 움직임인 진행을 갖다가 표현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한 사물의, 한 개체, 인으로 표현되는 한 개체의 존재 원리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그 존재 원리에 그대로 적용이 되면은 전치사인은 당연히 겉을 봤을 때는 변함없는 일정한 상태를 표현하게 되고, 속을 들여다봤을 때는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단한 움직임, 즉 동작적, 진행적 사실을 갖다가 인식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앞에서도 한번 봤지만은요, 이렇게 산이 있다 하면은 산을 갖다가 멀리서 봤을 때는 산의 외관만 이렇게 딱 보이죠. 그죠? 멀리서 보이는 산이다, 이 말이죠. 겉으로 봤을 때는 멀리서 보이는 산의 외관만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 산 속으로 등산을 간다든지 어떤 목적으로 산에 올랐을 때는 그 안에서 산 속의 물과 새들과 바람과 나무들의 어떤 그 부단한 움직임을 갖다가 우리 인지할 수 있죠. 그죠? 즉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게서 많은 움직임, 즉 동적인 사실을 볼 수가 있고, 그죠? 그리고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정적인 현상만 우리가 관찰하고 인지했을 뿐이다, 이래 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 정리를 하면요, 전치사인은 겉을 표현할 때는 일정한 상태를 표현하고, 그 속을 표현할 때는 일정한 움직임, 즉 진행을 표현한다, 이래 되죠. 따라서 상태와 진행이라는 것이 정반대된 어떤 개념이고 현상이지만 그것을 전치사인이 작용 반작용으로 모두 다 표현한다, 이래 되는 겁니다. 어느 분이 쌤이 그 인이 이야기하면서 우리 자성이라는 것이 속과 겉이 없다, 혹은 속과 겉이 하나다라는 표현보다는 속과 겉이 없다라는 표현이 보다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하니까 불교 관련 이야기를 좀 해달라 그러는데, 이 지금 영어랩 강의에서는 쌤이 하지 않을 겁니다. 않고 따로 사실은 다른 채널이 있기는 한데 쌤이 아직까지 좀 확철하게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오픈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와 같이 전치사인은 사실 불교의 그 중도의 불교, 즉 스가모니 세존께서 깨치셨다라는 초전 법륜에서 말씀하시는 나는 중도를 깨쳤노라 하고 했는데, 그 중도가 그대로 현발했다 그럴까요?
영어 전치사가 그렇습니다. 쌤이 사실은 영어 전치사와 중도라고 해가지고 뭐 영어로 써가지고 한번 저쪽에 훌쩍 저 동네 한번 던져버릴까 생각도 하는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대립되는 것이 서로 공존하면서 서로를 갖다가 버리지 않고 있죠. 그죠? 그 개념이 중도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너무 좀 이상한 데로 흘러간 것 같은데요. 뭐 관심 없으신 분들은 그냥 흘려 보내시고, 관심 있으신 분은 그냥 쌤이 한마디 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림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 뭐 가장 거창하게 보면은 우리 인류의 생존이겠죠. 그죠? 그 생존에 가장 베이스먼트가 되는 것이 남녀 간의 사랑이고 결합이죠. 그죠? 그래서 그 남녀 간의 어떤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극과 속으로 나누어 가지고 한번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사랑의 겉모습은 지속적인 상태죠. 우리가 로미오와 줄리엣을 갖다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햄릿에. 그랬을 때 로미오와 줄리엣이 사랑한다, 사랑하고 있다. They are fallen in love. 그죠? With each other. 서로 사랑에 빠져 있다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지속적인 상태죠. 두 사람이 사랑에 빠져 있다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지만, 이 가운데는 그 두 사람의 사랑의 실체, 속을 들여다보면 부단한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죠. 꼭 로미오와 줄리엣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남녀, 사랑을 하고 있는 모든 남녀들에게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서로 애정, love 됐다가 다시 이게 hate로 가죠. 또 뭐 어떤 일이든 간에 뭐 오해가 있든 아니면 너무 지나치게 뭐 사랑을 했든 간에 다시 미움으로 갔다가 이 미움이 커다란 또 갈등이 되었다가 이 갈등이 다시 화해를 하면서 또 이전보다 더 큰, 더 짙은 애정으로 또 발전을 하죠. 그러다가 또 그게 한번 뭔가가 불순물이 딱 끼어들면 다시 같은 과정을 갖다가 반복하게 되죠. 이와 같이 우리의 어떤 개체라는 하나의 object라고 하는 사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물의 영역을 훨씬 넘어선 우리의 인생에 있었을 어떤 그 부단한 움직임 속에서도, 모습 속에서도 이러한 극과 속의 개념과 그에 따른 현상들은 부단히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지속적 상태와 부단한 동작. 자, 이 정도 하면 이제 진짜 인이 겉으로는 상태를 표현하고 속을 표현할 때는 동작, 움직임, 진행을 표현한다라는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예문을 가지고 이제 보겠습니다. 먼저 겉, 상태를 표현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물론 또 앞에서도 쌤이 이야기했지만 영어 전치사가 작용, 대표 개념에서 작용, 반작용으로 나뉘면서 그게 동사적 의미가 실리면서 다양한 의미로 파생, 발전한다고 했지만 작용, 반작용의 개념이 무 자르듯이 딱 잘리는 게 아니다 그랬죠. 그게 서로 융화되기도 한다 그랬죠. 이게 진정한 불교의 중도의 의미인 겁니다. 잘라가지고 양쪽을 다 버리는 게 아니고 버리되 노태 다시 거두어 드리는 겁니다. 이게 불교의 중도 개념인데 여기도 마찬가지. 그렇죠? 우리 앞에서 in that manner나 in such a way 이래 봤을 때는 뭐가 있습니까? 뭐 return, 보답의 형식으로 이렇게 할 때 뭔가 방식이라 할 때는 내용과 형식이 한꺼번에 다 어우러져 있다 그랬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타납니다. 똑같이. 자, 보겠습니다. I'm in need of money. 상태. 나는 돈이 지금 부족해. 돈이 부족하다라는 이거는 확실한 상태죠. 그죠? I have no money with him. 내가 지금 현재 돈이 한 푼도 없어. 이것은 have 동사 자체도 상태 동사이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이건 분명히 상태를 나타내고 마찬가지로 he's in lack of willpower. 그는 의지력이 부족하다라는 것도 의지력이 없는 상태다라고 나타나죠. 그죠? 이것은 속을 들여다볼 필요도 없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이런 상태가 이제 심리나 태도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심리나 태도는 지속적인 어떤 모습을 보인다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요. He's in love with her. 그죠? 그는 그녀와 사랑에 빠졌다 했을 때, 우리 앞에서 봤죠? 사랑, 로미오와 줄리엣 사랑. 겉으로 보기에는 그게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 가운데서는 부단한 어떤 간헐적인 여러 가지 변화와 움직임이 있지만 말입니다. 자, 이 정도 하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일반적으로 상태는 우리 지속을 나타내죠.
앞에서 우리 진행형 학습하면서 동사가 동작 동사와 상태 동사로 나뉘고, 일반적으로 상태라는 것은 지속적인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진행형을 필요하지 않는다 그랬죠. 다만 동작 동사는 일회적인 성격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ing 진행형을 쓴다 이랬는데, 상태는 그 자체가 지속적이기 때문에 뭐다? ing가 필요 없다고 했지만 그 상태조차라도 일시적일 때는 뭐다? 진행형을 쓴다 그랬죠. 그죠? 자, 아무튼 상태는 이러한 지속적인 성질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I shall keep in touch with her 했죠. 그녀와 함께 계속해서 뭐 사귈 거다, 만날 거다 이래 되는데, 이걸 겉으로만 우리가 보면은 계속해서 나는 그녀와의 어떤 관계를 변함없이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지속적으로 이어갈 거야 이래 되는데, 이 안쪽을 딱 들여다보면 타치한다라는 이 내용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만나서 뭐 커피도 한잔 마시고 영화 구경도 하고, 그죠? 그리고 같은 취미 활동도 하고, 뭐 때로는 뭐 카톡 문자 주고받고 하는 등등 그러한 일련의 행위들이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in touch with는 상태적인 지속적인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동시에 뭐다? 이 속에 내면에 뭔가 움직임, 진행, 그죠? 동작적인 요소들도 함께 들어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He was in the position. 어느 위치를 점하고 있어. 우리가 뭐 회사든 아니면은 뭐 관계에서든 일정한 그 지위에 딱 올라가면은 다른 지위의 변동이 있기 전까지는 그 지위와 권한이 일정하게 쭉 지속이 되죠. 그죠? 따라서 당연히 진짜 in과 결합해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거죠. 사실 쌤이 지금 너무 중언부언하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한두 개 가지고 딱 설명하고 넘어가도 될 텐데, 아무튼 지금 요 타치 같은 경우는 in touch 같은 경우는 속과 끝에 요소가 모두 다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는 의미고요. 뭐 이 포지션도 사실은 이 안에 보면은 뭐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어떤 책임과 권한을 갖다가 행사하는, 혹은 부하들을 갖다가 지휘하는, 그죠? 뭐 그런 어떤 일련의 동작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고도 볼 수도 있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in love with 했을 때도 겉으로는 상태지만 그 안에 뭔가 사랑과 미움과 갈등과 화해, 이런 어떤 심리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자, 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좀 동작적 과정으로 넘어가는 표현들입니다. 자, the building is in course of, 뭐뭐 하는 과정에 있다 말이죠. construction. in course of는 우리 뭐 참고로 한 단어로 쓰라면 뭐가 되겠습니까? under가 되죠. 우리가 목하 그러죠. 목하. 지금 눈 아래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목하가 just now 이런 의미죠. 눈 아래 지금 있다라는 이야기는 보고 있다라는 거고, 보고 있다라는 것은 동시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지각동사를 갖다가 사용할 때 목적보호로서 뭘 안 쓴다? 투부정사를 안 쓰는 이유가 그 보는 행위와 그리고 관찰되는 행위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시간적 간격을 두는 투부정사를 안 쓴다. 그죠? 그렇게 한번 복습을 하고요. 그래서 동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게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진행 중이다라는 건 지금 현재를 기점으로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니까는. 따라서 이때도 건축 코스가 있다 그랬는데, 지금 이 단순히 겉으로 보면은 뭐 한 6개월에 걸쳐서 지금 쭉 계획에 따라 가지고 쭉 뭐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단순히 계획에 따른 어떤 외형적인 어떤 현상만 표현할 수 있지만, 이 안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뭐가 있겠습니까? 뭐 한 일주일 지나고 나면 한 층씩 쑥쑥쑥쑥 키가 자라고 있는 그런 어떤 건물을 볼 수 있겠죠. 그죠? 따라서 역시 여기도 진행적인 요소도 당연히 들어있다. 다만 중점은 어디에 두고 있다? 일반적인 외형적인 어떤 계획이 쭉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 요소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개념적으로는 인이 뭔가 겉을 표현하는 거다,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We were still in process of decorating house. 우리는 여전히 집을 꾸미는 중이다. 여기보다는 in the process 할 때 process가 보다도 좀 동적인 의미가 있죠. 그죠? 동적인 의미가 조금 더 느껴지죠. 그러니까 진짜 in이 무자르듯이 무조건 거치고 속이고 이렇게 딱 잘라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한 번씩
카페 게시판에 보면은 너무 고착화되게 한 개념을 고집해 가지고 그 개념을 가지고 다른 데를 갖다가 전부 다 찔러 보니까 이 잘 안 찔리는 부분이 있다 이래 가지고 질문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영어는 이미지 언어라 그랬죠. 특히 전사는 그랬죠. 그러니까 이 대표 개념과 작용 반작용에서 이렇게 확장, 발전되어 가는 개념의 확장과 의미의 어떤 그 파생, 여기에 대해서 보다 더 리버럴하게 그것을 갖다가 수용하고 적용하는 어떤 그런 태도, 그런 어떤 학습 방식을 계속해서 견지해야 된다라고 선생님 강조를 합니다. 자, 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ing, in 다음에 ing가 오면은 이제 ing가 동명사이기 때문에 단순한 명사보다는 뭐다? 동사적 성질이, 즉 움직임의 성질이 보다 더 강하게 드러난다 이래 되겠죠. 그죠? 자, he's very careful. 우리가 be careful in 할 때 in driving 했을 때 이때는 어떤 느낌입니까? 그냥 운전 시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은 하지만 운전을 하는 모습이 그려지죠. 그죠? 운전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 뭔가 움직임이 우리의 이미지가 돼가지고 우리 머릿속으로 딱 인식되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행위사실로서 뭔가 동적인 의미를 표현하는 전치사 in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we are all in pursuit of happiness. 또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우리 모두는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 이래 되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할 때는 이게 상태적인 의미에 가깝지만 사실은 pursuit라는 이 명사로 표현되어 있지만 보다 더 동적인 의미를 갖다가 느끼게 하죠. 그죠? 물론 이걸 갖다가 전체가 그냥 상태다 이렇게 이해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제 굳이 동작 쪽에 이렇게 같이 결합을 시킨 것은 이 pursuit라는 이 이 명사와 그리고 이 in pursuit of라는 이 구가 표현하는 그 어떤 의미라 그럴까요? 현상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보다 더 좀 더 동적으로 느껴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우리 그리고 이제 굉장히 이 정도 보고 이제 굉장히 자주 보고 또 자주 잘 알고 있는 두 개의 표현을 가지고 그렇구나 하고 이제 딱 정리를 하는 겁니다. be busy, 보통 뭐 in ing를 안 쓰기도 하죠. 그죠? be busy ing 혹은 have difficult in ing 혹은 여기도 안 쓰기도 하죠. 그죠? 근데 이제 in ing는 뭐다? 동적인 의미를 표현하고 있죠. 뭐뭐 하느라고 바쁘다. 뭐뭐 하는데 있었어. 뭐뭐 하는데 힘들었다. 이래 되니까 이 자체가 다 진행을 나타내고 있다는 일정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 즉 일정한 시간 동안 부단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죠. 그죠?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동작적인, 지속적인, 계속되는 모습이고 여기는 뭔가 집을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면서 사람들한테 묻기도 하고 그죠? 혹은 뭐 앱 가지고 구글 앱 가지고 뭐 들여다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어떤 일련의 동작들이 드러난 표현이다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in ing 이래 왔을 때는 보다 더 확실하게 동작적 의미다. 속을 갖다가 표현한 전치사 in에서 발전한 동작을 표현하는 전치사 in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제 in haste와 in a hurry를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요걸 보면 in haste는 약간 이쪽입니다. 요런 느낌이고 in a great hurry는 약간 동작 쪽입니다. 왜냐하면 요 haste가 지금은 관사 없이 쓰였죠. 쌤이 뭐 영어로 자유 강의를 하면은 이 명사 관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다 더 원리적으로 네이티브들의 인식, 언어적 인식까지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시를 하겠는데요. 아무튼 지금은 뭐 전사하고 뭐 영문법하고 이런 것들이 바쁘기 때문에 일단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추상명사입니다. 추상명사라는 것 자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체를 갖다가 표현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in haste. 그리고 여기 이제 왜 그러면 관사를 안 쓰느냐라는 것도 이것도 영어로 자유 1에서 선생님이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안 쓰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인식하고 추상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전체와 추상이라는 개념적 인식은 영어 사용자들이 기본적으로 이분법적으로 인식한다 이거죠. 서두른다, 느긋하다, 뭐 부유하다, 가난하다, 빠르다, 느리다, 뭐 행복하다, 아니면 불운하다, 이런 식의 이분법적으로 딱딱딱 나누는 것은 개념적으로 나누어서 표현하기 때문에 개념은 뭐다? 추상적인 거다. 그렇기 때문에 관사 없이 쓴다. 이렇게 쌤이 영어부 자유 1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이게 관사를 쓰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는 추상적으로 전체를 갖다가 인식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가 그 방을 갖다가 빠져나가는 모습이 굉장히 좀 서두르는 모습이었다, 이 정도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게 이제 행위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사실을 표현할 때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행위에 초점을 맞추면 해석이 그는 방을 아주 서둘러서 빠져나갔다 이런데, 사실의 상태의 표현을 맞추면은 그가 방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굉장히 서두르는 모습이었다, 좀 이런 쪽에 뭐 둘 다 의미적으로는 하등 다를 바 없지만 전달하고자 하는 뉘앙스는 사실 조금 차이가 있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관사를 썼다라는 이야기는 이게 구체적인 의미를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련의 어떤 관사가 붙었다라는 것은 이 자체가 다른 일련의 행위와 구분되는 어떤 행위로서 뚜렷하게 동작적 움직임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처음에 공부할 때 쌤도 in haste, in a great hurry, in a hurry, in haste. 아니 여기는 왜 관사를 안 쓰고 여기는 왜 관사를 썼지? 불만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외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영어를 좀 만지다 보니까 뭐 그런 거구나 이제 이해를 하게 되니까 좀 쉽게 쌤은 수용하는 입장인데 처음 영어를 학습하는 학자들에게는 여전히 좀 어려운 영역이기는 하죠, 그죠? 아무튼 이때는 허둥지둥하는 뭔가 동작적 움직임에 포커스를 더 두고 있는 겁니다. 자, lest he should, 뭐뭐 하지 않기 위해서, 혹은 뭐뭐 할까, 혹시 뭐뭐 할까 싶어서, 좀 이런 뉘앙스입니다. lest should가 be late for the meeting. 혹 모임에 늦을까 싶어서 그는 상당히 서두르고 있었다, 허겁지겁 허둥대고 있었다, 좀 이런 뉘앙스고, 얘는 그냥 서둘러 나갔다, 좀 이런 뉘앙스입니다. 자, 여러분 차이를 느낄 수 있겠습니까? 여기는 좀 모습을 그리는 겁니다. 방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후닥닥 좀 서두르는 그림을 서둘렀다라고 하는 그 어떤 사실, 이미지를 탁 제시를 하고, 여기는 뭔가 허둥대고 막 허둥대고 움직이는 그 모습에 또 포커스를 뒀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in ing와 on ing를 보면서 역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in ing는 while 하고 진행을 이렇게 주로 쓰죠, 그죠? 그러니까 뭐뭐 하는 동안에 in doing so, 그러는 중에 I even surprised myself, 내가 스스로 놀랐다, 좀 이래 해석이 되는데요. 이때 이제 while을 쓰는 건 while이 일정한 시간이죠, 그죠? while. 이 while 자체가 우리 앞에서 in a while, for a while을 봤지만 이 while이 시간이라 그랬죠. 그래서 선생님이 아작스넥에 의해서 be worth while 할 때 이 while이 뭔가 시간을 들일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그만큼 가치가 있다, 뭐 할만하다, 이런 의미가 된다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따라서 while 자체가 이렇게 일정한 시간에 반복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in 자체가 속을 표현하면서 구체적인 행위의 움직임, 반복된 동작을 갖다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겠죠. 반면에 이제 on ing 했을 때는 이 on이 가벼운 접촉이라 그랬죠. 붙어 있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A와 B라는 사물이 이렇게 붙어 있다라는 시간적인 접촉의 관점에서 보면은 동시다, 이렇게 나타난 데서 as은 as 이렇게 표현된다 그랬죠. 그래서 on ing와 in ing를 비교해 봤을 때도 in ing의 표현의 전치사 in은 일정한 시간 동안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복된 동작, 움직임을 갖다가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다시 돌아가서 일단 개념 정리를 다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치사 in은 겉과 속을 갖다가 표현하는 개념에서 겉은 움직임이 없는 상태를 나타내고 속은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이동 및 움직임, 즉 진행을 나타낸다, 이래 되죠. 근데 때로는 이 두 개의 개념이 융화되어서 나타나기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번 시간은 전치사인의 극과 속 개념에서 상태와 그리고 진행을 표현하는 전치사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영문 독해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